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다음 인물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인데요. 네,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에 휘말렸습니다. 이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성과 소란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. 먼저 김광수 의원이 누군지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처럼 내란 죄의 수괴였습니다. 5월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명령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, 그분이라고 많이 추정되고 있습니다. 자, 김창원 차장, 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때 이제 청문회로 나섰던 김광수 의원. 그 동안에는 저희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. 이제 오늘부터 공개하게 되었습니다. 본인이 SNS에 해명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공개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, 자,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 새벽 2시라면서요. 2시에 이 국회의원이 웬 여성의 원룸에 있다가 소란이 나서 그걸 주민이 신고해서 일어난 그렇죠. 거죠. 예, 사건 개요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토요일 날 새벽 2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. 예. 전북 전주시 이제 지역구 의원인데요. 네. 이제 완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원룸에서 워낙 시끄러우니까 112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. 예. 주민 신고가.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이 뭐 유혈이 낭자하고 네. 뭐 흉기를 들고 있고 이거 여성분이. 예.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토요일 날 보도가 될 당시에는 김광수 의원을 이제 익명으로 처리를 하면서 예.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칼에 찔렸기 본인이 흉기에 다쳤기 때문에 흉기에 찔렸다 이렇게 본인이 맨 처음에 해명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어젯밤에 완전히 급반전이 된 이유가 112 신고를 접수를 받고 갔는데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됐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예.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 경찰 내부에서는 그 경찰 장구 보고서, 그러니까 경찰 그 장구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경찰, 그러니까 수갑 같은 거를 이제 장구라고 하는데 이거를 채우면은 일선 그 파출소에서 현장에서 이런 거 채웠다. 그러면은 이런 장구를 썼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이제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 장구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예. 이제 이러면서 본인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김광수 의원이 근데 지금 나온 걸 보니 그때 당시에 경찰의 판단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. 예. 이렇게 수갑까지 채웠다는 건. 네.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는 익명 처리를 이제 공개하기로 했고 예. 네.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. 일단 지금 가장 미스테리한 것이 여성이 누구냐인데 이 김광수 의원 측은 선거 캠프에서 오랫동안 도와준 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이 여성이 또 처음에 경찰한테는 이 김광수 의원이 남편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이 남아요. 이 부분은 뭐 지금 김광수 의원이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. 당시에 이 여성은 경찰을 만나서 저 김광수 의원이 본인의 남편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김광수 의원의 본 부인은 일단 아니란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혹시 내연 관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는 건데 김광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고 저번 총선 때 나를 도와줬던 그런 선거를 도와줬던 사람이었는데 좀 전화가 와서 그 뭔가 자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그 여성의 집에 찾아갔고 거기서 자해하려는 걸 막다가 본인이 그 여성의 흉기에 손이 다쳤다. 예.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뭐 경찰에 오인해서 수갑을 채서 체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체포가 돼서 가서 뭔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사고 경위만 설명해주고 왔다. 그러니까 아니 사고 경위를 설명하러 갔는데 수갑을 채웠다면 그러니까요.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수갑을 채우느냐? 내 신분은 이러니까 내가 가서 내 발로 얘 상황을 설명하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정상이 아닐까요? 정상이죠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은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선거운동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첫 번째 이상한 점이고요. 두 번째 이상한 점은 두 사람이 일단은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 자해를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면 아니 국회의원 한번 부르기 얼마나 힘든데 국회의원이 거기까지 왜 쫓아가겠습니까?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신고하죠. 예. 아니면 보좌관을 보내던가 다른 사람을 보냈겠죠. 왜 굳이 거기까지 쫓아갔을까?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. 세 번째 의문은 뭐냐면
그렇게 해서 오히려 김광수 의원이 피해자잖아요. 지금 예. 김광수 의원 설명으로는. 그렇죠. 근데 다음 날 오전 8시에 경찰이 이 사건 조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 오피스텔을 다시 찾아갔는데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처음엔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다가 나중에야 문을 열어줬다는 왜요? 겁니다. 글쎄요, 그건 모르죠. 두 사람만 그 안에 있었으니까. 그러니까 왜 근데 피해자고 손에 10방울씩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찾아갔는가 이거고요. 또 하나의 의문은 찾아가고 난 다음에 경찰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? 조사를 했는데 녀석이 별일 아니다. 그러면서 처음에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말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. 그리고 김광수 의원은 떳떳하면 그냥 있으면 될 것을 왜 갑자기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느냐. 그럼 지금 경찰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. 있잖아요. 예. 왜 그러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. 이건 더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뭐라가 제가 임의로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. 네. 근데 그 미국 출국 부분은요. 이게 예.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여름 휴가차. 예, 예. 김광수 의원이 속칭 이게 기러기 아빠입니다. 예. 그래서 부인하고 자녀분이 외국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. 그래서 원래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. 5일 날인가 6일 날. 네.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당일이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마 아까 그 부인이다. 그러니까 아내다라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. 그 같이 있었던 그 오피스텔에 있었던 분이. 근데 이제 그걸 아직은 이제 뭐 좀 섣부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. 뭐냐면 이 국회의원 신분인데 밤에 네.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더 시끄러워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경찰 앞에서는 그냥 우리 부부 싸움이었다. 네. 원래는 112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주민 신고로 들어갔는데 이게 부부간에 있었던 그런 불화였다라고 하면 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굳이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. 만약에 이제 이웃 주민의 신고로 왔는데 이 사건을 빨리 수습하고 경찰로 이 사건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저희 부부입니다라고 했다면 말씀 맞아요.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. 이 여성분이 살려달라고 그랬어요. 경찰이 왔는데. 처음엔. 살려달라고 하고 부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남편 부인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미스테리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그렇네요. 같습니다. 아니, 네. 방금 전에 설명이 맞다면 더 심각한 문제예요.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 관계고 지금 서로 다퉜다고 만약에 이게 큰 문제 아니라고 덮으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일회성 해프닝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냥 진짜 국회의원과 선거운동원인데 왜 칼부림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갔을까? 이러면 뭔가 이 공개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면 혹시 선거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닐까? 그럼 공직선거법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다. 좀 그렇게 생각해요. 전직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렇게 선거운동원일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김광수 의원 이야기는 그게 다다. 우리 둘의 관계는 선거 때 나 도와준 게 그게 다다. 그 이외의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좀 전에 이제 여러분 말씀 있었던 것처럼 그 이외의 다른 관계를 그러니까 좀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새벽 2시에 의원한테 전화한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고 혹시 선거 과정 중에서 새벽에 그렇게 운동원이 특히 여성이 전화한 적 있으십니까? 혹시라도 정말. 새벽 2시가 아니라 낮 시간에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없죠. 무슨 낮 2시에도요? 그 상대 후보 쪽에서 무슨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걸 포착해가지고 고발한다든지 이런 건 몰라도 선거 운동은 그냥 선거 운동을 해주는 거지, 자원봉사를 해주는 거지. 또 와서 뭐 전화로 봉사하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홍보를 하든 자기 일을 하는 거지. 의원한테 1대1로 통화를 하는 그런 선거 운동은 별로 없습니다. 선거 운동을 넘어서 가지고 당직자인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가끔씩 이제 업무상 통화할 수 있지만은 단순 선거 운동원이 그렇게 다 통화하는 건 쉽지 않은데 새벽 2시에 통화를 했고 또 어쨌든 그 김광수 의원 말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뭐 자해 또는 자살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는 건데 그거를 정말 그렇게 절망적인 뭐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은
그걸 왜 이분한테 새벽에 전화를 했었는가? 그렇네요.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선거운동원이라면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가지고 예, 빨리 수습을 뭐 해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 해야 되는 게 상식인데 그런 저런 것들이 좀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또 의원들은 국회의원은 또 이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실망시키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드네요. 네, 일단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와서 경찰에 제대로 된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누명이 있었다면 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밝히면 될 일입니다.